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실전 사주 해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사주는 병화 4월생, 즉 걸록격 사주로서 현재 학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좀 확장해도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보면 연주는 무신년생이고요. 그 다음에 월주는 정사월, 병호일, 정유시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남자다 여자다 써있지 않다 하더라도 대운의 향배를 보게 되면 이것이 남자 사주인지 여자 사주인지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남자였다라고 하면 양년에 태어난 남자는 대운이 순행하겠죠. 그래서 대운이 순행한다라고 하면 정사에서부터 정사, 무호 이런 식으로 순행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양년에 태어난 여자였더라고 하면 대운이 거꾸로 역행하겠죠. 그래서 정사, 병진, 을묘, 갑인식으로 대운이 역행한다라고 보면은 이 사주는 여자 곤명의 사주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생각하고요. 명식을 한번 보게 되면은 병화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자 4월에 태어난 그런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라고 했죠. 태양지화라고 하는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이 제가 일진사주 명리학 지금 5월 하고 있고요. 지난달에 4월이었습니다. 물론 기해년 기사월이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것 병화일간이 4월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사주 구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 그 유튜브 강의 중에서 일진사주 광고가 아니라 강의, 거기 병화 5월생, 4월생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병화라고 하는 것, 태양지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라고 했고요.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자신의 빛과 자신의 열을 만방에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그런 능력, 세상을 밝고 맑게 비추고자 하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병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빛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습성은 어떻게 되냐면 직선적으로 흘렀죠. 빛은 잘 휘지 않습니다. 빛이 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휘냐면 자 빛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 공간에서 블랙홀을 지나갈 때는 블랙홀에 빨아당기는 힘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빛이 거기를 지나갈 때는 이 빛도 휜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빛이 또 휘는 것은 언제 휘냐면 물속을 통과할 때는 빛도 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두 가지 경우 외에 제가 아는 빛이 굴절되는 것 제 예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울이라든가 반사경을 갖다 대면 이제 굴절돼서 꺾이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원래 병화의 습성, 빛의 습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병화일간들이라든가 정화일간들이 성향 자체가 그래서 직선적인 애둘러 말하는 성격이 아니라 직선적이고 자기의 감정이라든가 표현 같은 것을 직설적으로 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진 일간들이 되게 화일간, 병화일간, 정화일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병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기 때문에 자신의 빛, 자신의 열 이것이 밝으면 밝을수록 병화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있는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더 반짝반짝 거리고 그 병화가 더 돋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빛을 더 돋보이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것을 내가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이런 태양빛을 그 다음에 태양의 열을 더 뜨겁게 더 밝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임수라고 하는 수가 있게 되면은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병화를 수보양광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밑에 태평양이라든가 이러한 바다가 있거나 한강 양쯔강 같은 강이 있거나 아니면 큰 호수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병화가 그 호수에 반사돼서 병화의 빛이 더 아름답게 더 강렬하게 이렇게 비출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빛은 어떻게 돼요? 반사가 되면 더 빛이 더 강렬해지고 더 뜨거워지겠죠. 그래서 여름에 해수욕장 가더라도 사람이 피부가 두 배로 타죠. 왜냐하면 직접 태양광선을 받는 것과 물에 반사된 것을 또 한 번 더 두 번을 받게 되기 때문에 화상을 입을 우려가 더 크겠죠. 여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겨울에도 눈이 있을 때 눈썰매라든가 스키를 타러 갔을 때 고글을 반드시 착용하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 빛 때문에 빛이 두 배로 강하잖아요. 하늘에서 내린 빛과 눈에 반사된 빛이 두 배로 강해지기 때문에 실명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 임수라고 하는 것, 겨울에 뭐 눈밭 설원이 이렇게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것도 임수와 같은 그런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화라고 하는 것, 임수를 굉장히 좋아한다, 용신으로 취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임수가 없다라고 하면 뭐 부득이 개수를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병화일간의 기본적인 습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 병화일간이 태어난 원력을 보게 되면 4월에 태어났습니다. 4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임관지에 해당해서 굉장히 왕할 때에 해당이 되죠. 병화일간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임관지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주의 겨울에는 걸록격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일간 자체가 매우 왕합니다. 근데 그런 중에 일지에서도 오화를 보게 되면 이거는 병화 입장에서 오를 보게 되면 이거는 양인이죠. 양인. 걸록격에다 양인까지 중첩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일간 병화가 신왕한 것을 넘어서 이거는 극왕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고요. 천간에 있는 이 정화 두 개는 그냥 정화 겁재가 아니라 오중에 있는 양인이 투출한 것이 돼요. 이거는 양인이 투출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지가 오화가 아니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단순한 양인이 아니라 겁재에 해당될 뿐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 오화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저 오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겁재가 아니라 양인이 투출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화가 벌써 원령 일치까지 득해가지고 일간 병화가 아주 극강하다. 이거는 여명, 즉 여자의 사주이지만 그 성향이라든가 습성이라든가 아주 대찬 그런 성향을 봤을 때는 거의 남자 두세 목 이렇게 하는 그러한 사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병우 일주 이거는 간여지동이죠. 간여지동.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되게 좀 부분이 불리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양간이 걸록격이 되고요. 양인까지 있어서 일간이 왕하게 되면 특히 양간 같은 경우는 재관을 임수 취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7살 임수를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능에 감당할 수 있는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사신 신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해주게 되는데 신금만 있었을 때는 좀 공력이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원령인 사화하고 사신은 어떻게 돼요? 사신합수가 돼가지고 이 신중에 있는 임수가 어떻게 돼요? 더 공력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사신이 합을 안 했다라고 하면 신중 임수의 공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 유금 원령의 사화하고 사신이 합하고요. 그 다음에 시지에서도 이 금을 받기 때문에 금도 세력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문제 신중의 임수도 세력을 얻게 됩니다. 단 이 임수가 천간으로만 투출을 했다라고 하면 그래서 시가 임진시 정도 됐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굉장히 좋은 사주가 될 겁니다. 굉장히 그냥 학원 사업에 그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정치를 한다거나 어떤 권력을 잡는다라거나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사주에서 가장 큰 흠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병화 일간이 왕한 거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여기 무토가 투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병화가 4월에 태어나면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 자체도 화토 동궁이라고 하죠.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이 무토 자체도 굉장히 왕한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병화일간은 자신의 빛이 강하고 자신의 빛이 멀리까지 갈 수 있는 걸 좋아해서 임수를 쓴다라고 하면 제일 병화가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회기무광한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회기무광. 그래서 이 회기무광한 것은 어떤 것이 회기무광하냐면 바로 무토 내지는 기토가 병화의 빛을 가리는 거예요. 이 4월에 무토가 투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중부터 천간에서 투출한 거기 때문에 이 무토 세력이 굉장히 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병화일간이 무토가 왕한 무토를 보게 되면 쉬운 말로 하늘에 떠 있는데 먹구름이 껴서 태양빛을 가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태양빛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먹구름이 끼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태양빛을 가려서 태양빛을 어떻게 돼요?
보낼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마치 사람의 시야, 사람의 눈을 가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무토력과 또 한 가지 하는 나쁜 짓은 뭐냐면 일간 병화만 회강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 있잖아요. 신중에 있는 임수도 천간에 무토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흙이 물을 깔아 옮겨서 매몰시키는 거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대운이라든가 세운 같은 데서 수운이 천간으로 올 수도 있죠. 그러면 이 병화는 어떻게 됩니까? 개수가 오게 되면 무토를 기반씩 묶어버리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오게 되면 이 무토는 어떻게 돼요? 병화가 써야 될 임수를 파극하는 두 가지 나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사주는 비견 겁재가 너무 많아요. 이거를 갖다가 명리 용어에서는 남자는 비겁중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자는 자매강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견, 비겁이 너무 많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이 오게 되면 쟁제를 하게 되겠고요. 배우자를 만나게 돼도 이상하게 약간 삼각관계 같은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좋은 점 4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신금하고 사신 앞에서 수가 살아났다는 점은 좋지만 화가 일간만 왕한 것이 아니라 비견겁제가 같이 왕한 것은 이와 같이 비겁중중 자매강강에 대해서 안 좋은 것이고요. 가장 안 좋은 것은 식신무토가 천간에 투출해서 일간 병화를 어떻게 돼요? 먹구름으로 회기무강 빛을 갈아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성, 내가 써야 될 관성을 식신으로서 파극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겠죠? 자, 한 가지 또 이 사주에서 공부 알아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사주는 어떤 사주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좀 질문을 그렇죠. 이 사주에서 없는 것이 있는데 목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쉬운 말로 무인성사주라고 하는 겁니다. 무인성 이렇게 쓰지 않죠. 인성이 없다. 무에다가 인성 있죠. 인성. 그다음에 무인성 사주라고 하는 것이죠. 자, 대개 공부를 할 때 사주 원국에 인성이 없으면 학업운이 안 좋고 공부를 안 하고 뭐 이렇게 좀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항상 사주 원국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대운의 흐름을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주 자체가 무인성 사주이긴 하지만 대운이 이게 순대운으로서 병진대운을 넘어서 을묘갑인대운은 어떻게 돼요? 인성운으로 왔기 때문에 이 인성운 때는 능히 공부를 하고 학업을 할 수 있을 때죠. 물론 초년에는 공부하기가 좀 어려웠을 수는 있겠어요. 일간이 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활동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보면 학창 시절에 학생회장 같은 것도 이렇게 하게 되고, 왜냐하면 능력 자체가 식신도 있고요. 일간이 왕한 사람들이 되게 보면은 뭐 학생들 모임 같은 거에서도 뭐 자기가 대장해야 되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게 되고요. 이렇게 일간이 왕한 사람들은 직장 생활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사업, 프리랜서 아니면 전문직 같은 것을 하는 그런 사주고, 넘 밑에서 이렇게 일하는 그런 사주는 아니에요. 특히 가녀 지동이 이렇게 되면 자존심이 엄청 강한 사주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기는 좀 힘들죠. 다행히 이 을묘갑인 대운 때는 인성운이었기 때문에 학업도 하고 아마 타인을 이렇게 가르치는 직종으로 이렇게 직업을 잡았던 것 같고요. 개축 임자 대운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수운을 만나기 때문에 이제 직업도 이제 좀 자기 직업을 갖게 되고 했을 겁니다. 현재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임자 대운에 들어와 있고요. 현재는 기해 년에 들어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학원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좀 확장하고자 하는데, 지금 확장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묻는 것이죠. 이 사주가 작년 무술년 때에는 자, 화토가 왕해서 또 이게 무술년이었기 때문에 더 이 일간 병화를 회기무강하니까 더 안 좋았을 것이고요. 대운 자체는 임자 대운이기 때문에 나쁜 대운은 아니죠. 이 사주 같으면은 당연히 금수운으로 가야 될 사주인데 여명이기 때문에 초년이 이렇게 화운을 지나서 목운을 지나서 현재 개축 임자대운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임자대운 같으면은 천간 임수 지지 자수로서 관살이 이제 왕해지는 사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 자체는 굉장히 좋아졌겠죠. 근데 이 좋은 환경이
실질적으로 학원을 확장해도 되는 그런 분위기인지는 또 그거는 별개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과연 이 사주가 공부를 했던 것을 이제 토대로 해서 한번 스스로 감명을 해보시는 거죠. 이 사주가 확장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확장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인지를 한번 미리 생각해 보시고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답은 아니라고 하는 것, 제가 틀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맞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저는 사주를 이렇게 보고 조언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냥 아무렇게나 본 것이 아니라 저도 나름대로 어떤 경험을 거쳐서 얻어온 어떤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 사주를 봤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적중되는 이론들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크게 큰 오차는 없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학원을 확장해도 될까요?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50세 순대운이기 때문에 50세부터 임자대운에 들어와 있습니다. 임자대운에 들어오게 되면 이 사주가 수가 용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운을 받게 되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잘 보시면 제가 아까 두 가지 이 사주에 단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한 가지 뭐냐면 일간 화가 너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지 양인을 깔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화가 왕한 만큼 토도 같이 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개축대운 때는 개수가 오게 되면은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화를 극하지 않고요. 이 무토, 이 사주의 병이 되는 무토를 갖다가 무게가 합해서 이 무토를 갖다가 이거는 기반시킨다 그러죠. 기반. 사주에서 안 좋게 작용하는 신은 개수는 어떻게 돼요? 저 무토를 기반시켜주는 겁니다. 축토라고 하는 것은, 대운에서 축토라고 하는 것은 유축이 합하기 때문에 금이 살아나서 수가 살아나는 걸로, 재성이 살아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신왕하기 때문에 재성이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그러한 개축대운이었다라고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럼 개축대운에 비해서 임자대운은 수가 더 왕해지니까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잘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임수가 들어오게 되면 병화 입장에서 관성이죠. 칠살이라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일간이 왕하게 되면 칠살이라도 이거는 가살위권이 된다 그래요. 가살위권이 돼서 오히려 칠살이 나의 권력으로 쓰여진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임자대운이 들어오게 되면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지지 나누지 않고죠. 위아래를 같이 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임자대운이 들어오게 되면 이 임수가 이 일간 왕한 화를 억제해서 통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무토가 있게 되면 이 무토는 어떻게 돼요? 임수를 바로 직극해 버려요. 임수 입장에서 보면은 저 무토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임수 입장에서는 칠살이거든요. 이 임수가 이 무토를 보게 되면 직극을 당하기 때문에 병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나의 관성이 깨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의 자수가 들어오게 되면 물론 신자합할 것 같지만 이 자수는 어떤 것에 해당이 되냐면 오화를 충하게 되는 거예요. 오화. 사신을 먼저 합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가 다시 합한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사신이 합하게 되면 이 자수는 여기에 다시 합하지 않고요, 오화를 충하게 된다. 그러면 병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자기가 뿌리를 두고 있는 오화를 충하는 건데, 그냥 화를 충하는 것이 아니라 양인을 충하는 거예요. 양인. 자,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합하는 것도 안 좋고요. 양인이 예를 들어서 오술합, 인호합 하게 되면 이거는 양인 도과가 돼서 안 좋은 것이고요. 양인을 충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양인은 마치 극왕해가지고 사자라든가 호랑이 같은 그런 맹수와 같은 건데, 자수가 와가지고 오화를 충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난 호랑이를 충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 왕화가 수가 와서 왕화를 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화를 더 폭발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뭐예요? 쇠신충왕 왕자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신충왕 왕자발, 이렇게 쓰겠죠, 한자로는. 자, 이건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약한 신이 왕신을 충하게 되면 왕신이 오히려 폭발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거기다 대고 양인을 충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년 같은 경우 무술전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수가 더 오히려 크게 나를 와서 나를 절제시켜주고 나를 수고양강해야 되는
임수자수가 어떻게 되냐면 왕토, 무토, 왕토인 무술토에 의해서 완전히 관성이 깨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관성이 깨지게 되니까 이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도 해당이 되겠지만 어떻게 돼요? 직업, 자기 어떤 직장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는 이거를 사업을 확장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엄두를 내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 무술년이 지나서 기해년이 들어오게 되면 천간으로 기토가 온다 하더라도 뭐 기토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지만 지지로 해수가 오게 되니까 자 다시 수가 살아나는 걸로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무토가 임수를 파는 것이 해소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성이 살아나서 관성, 즉 직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장해가지고 좀 크게 가려고 하더라도 장애가 발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운이 기해년이라 왔다 하더라도 좀 안 좋은, 좀 확장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겠죠. 만약에 이 사주가 지금 월운으로 봐서는 지금 신미월까지는 화토가 왕해지기 때문에 생각만 있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드러내놓고 확장을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분이 진짜 어, 생각이 있어서 진짜 해야겠다라고 근데 또 기해년이 오게 되면 그런 마음이 또 강하게 들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8월 9월 정도 되면은 뭐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늦으면은 을의 병자 월 가게 되면 확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자월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자, 임수가 왔을 때는 이 무토가 파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화, 정화가 그대로 살아있는 중에 경금이 오게 되면 병정화가 어떻게 돼? 이 경금을 직극해버리죠. 이거는 마치 군비쟁제와도 같은 거예요. 군비쟁제.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분이 자기가 돈이 있어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빚을 진다거나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융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걸 확장을 한다라고 하면 경자신축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천간으로 군비쟁제가 일어나게 되면 재물 손실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경자년 때 자수가 다시 5월을 또 충하게 되면은 많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무술년이 지났고 임자대운이니까 이렇게 세운에서도 기해겸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수가 살아나니까 관성이 살아나니까 사업을 확장해도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임자대운에 이 무토가 없었다라고 하면 그나마 좀 확장을 해도 상관없겠죠. 왜냐하면 수가 살아나기 때문에 왕토, 이 병화가 왕한 만큼 이 토도 왕하거든요. 이 화가 따지고 보면 토를 생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왕토가 이 개수를 갖다가 임수로 되게 돼요. 직극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직업적인 어떤 그걸 확장한다라고 하면 경자 신중년 때 어떤 금전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모르겠지만 너무 과도한 확정을 한다라고 하면 좀 어려움을 좀 상당히 겪을 수가 있겠죠. 경자 신축 이민 계묘 이렇게까지 계속 이민 계묘까지는 괜찮겠는데 올해 하게 되면 기해 경제 신축 좀 안 좋은 그런 해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신축년까지는 좀 준비만 하셨다가 그죠? 2022년 이후에 확장하면은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좀 해서는 안 된다. 임자 대운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이러한 따지고 보면 그 사주를 분석해 보면 이러한 내막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분 같은 경우는 신해 대운 때가 더 좋은 사주 운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임자 대운은 좀 너무 무리한 사업 확장 같은 경우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뭐 강의 들으시고 좀 이렇게 내 생각은 이렇다 하시는 분들은 뭐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 강의를 저기 유튜브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저기 좋아요와 함께 저 구독 같은 거 해주시면은 제가 강의를 만드는데 엄청난 힘을 얻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실전 3 그리고 4주의 실전 4주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